TET 2급 실기 수정산업이고요. 2하나 3위 벽지 제조. 회사는 제조업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겸용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이 나왔네요. 그래서 영수증인데 일반 경비거든요. 근데 3만원 초과한 일반 비용은 법적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3만원 초과한 거래 자료에 대해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을 하면 가산세 면제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이체 내역이 있고요. 그죠? 가공비 이체 내역이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35만원만큼을 가공비, 거래자료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가공한 거는 계정 과목은 외주가공비라는 계정 과목 쓸 겁니다. 500번 때. 그 대변의 보통예금, 분계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셔서 0402 차변에 외주가공비 500번 때 외주가공비 금액은 35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35만원.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할 일이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어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클릭하셔서 거래일자는 2018년 4월 2일, 법인명은 영신가공, 성명은 김재탁, 사업자 120-21 120-21 12348. 거래 내역은 뭐 가공이죠. 뭐 연마 가공 뭐 이런 거였죠. 금액은 35만원. 송금 일자는 2018년 4월 2일 0402 신한은행. 계좌번호는 552-21-1153-800. 이렇게 입력하시면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는 거죠. 몇 점짜리야 이게? 3점짜리 중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그리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이었습니다. 2번 유무형 자산의 매각이고요.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그러면 유형은 매입매수전표에 입력해야 되고 유형은 매입매수전표에 10일 과세로 입력할 겁니다. 10일 과세. 상표권을 매각했네요. 상표권 1억에 매각해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1억에. 보통예금에는 맡기신 금액은 자 들어온 건 5,500이죠. 상표권을 주식회사 까누에 매각하고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상표권 매각대금 일부가 입금된 건 보통예금이고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를 입력하시오. 첫 번째.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거. 매입매수전표에 입력하시오. 우선 첫 번째 할 일이 고정자산 등록하셔서요. 고정자산 등록. 상표권이죠. 이렇게 되고 양도일자를 입력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양도일자 여기에 지금 얘는 연간 상각비입니다. 그런데 양도일자 2018년 3월 9일 입력하면 250이죠. 250. 그죠? 그럼 250만큼 까고 난 금액이 장부금액은 4,500이 아니라 250을 차감한 4,250이 돼야 돼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고려하지 말자라고 나오죠.
고려하지 말자. 그래서 상표권은 얼마짜리야? 4,500짜리입니다. 직접법이죠. 4,500. 그래서 4,500짜리를 얼마 받고 판 거야? 1억 받고 판 거예요. 그럼 4,500짜리를 1억 받고 받았으면요 5,500만큼 이익이죠. 그죠? 그 5,500은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양도일자 입력하고, 원래는 실제 장부 금액은 4,500에서 250만큼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된다고요. 4,250이어야 된다고 원래는. 근데 어떻게? 신경 쓰지 말제. 전기 걸로 보세요. 4,500.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3월 9일날 10일 과세, 분명은 상표권, 공급가액은 1억, 거래처는 주식회사 까누, 그리고 전자 3. 대변의 제품 매출을 바꿔야죠. 상표권으로 바꾸시고요. 상표권 얼마가 나간 거야? 4,500이 나간 거야. 그죠?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5,500. 보통 예금으로 5,500. 이때 보통 예금은 누구 거냐면 국민은행이죠. 그리고 아하, 이게 금액이 차변 대변하고 맞춰졌구나. 맞춰지면 다 쳐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수금이죠. 5,500은 미수금. 이렇게 다시 요거 4,500, 5,500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대변에 5,500이 뭐가 된다고요? 무형자산 처분이익이죠. 무형자산 처분이익 5,500. 요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등록하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고, 무형자산 직접 상각하기 때문에 상표권 장부금액은 4,500이다. 여기 확인해야죠. 여기 4,500. 자, 사회보험료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 통보서입니다. 자료일은 공장에서 근무 중인 정지영과 본사 관리부에 근무 중인 강영훈의 4월분 국민연금 결정 내역 통보서. 자료 2는 4월분 국민연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선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는 이 금액이고요. 그죠? 회사 부담부는 이 금액이죠. 각각 5대5죠. 지금 5대5. 5대5가 된 거야. 그래서 다 합쳐서는 이 금액이 될 거야. 이거. 이때 근로자 부담금은, 기여금은 소득을 지급할 때 예수금이라고 해놨을 거라고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비용으로 처리해야겠죠. 근데 이거 지금 뭐야? 건강보험이야?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네요. 국민연금은 회사가 종업원의 국민연금은 지급한 건 여기 써있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데, 이게 둘로 구분해야죠. 정지영과 강영훈 님이, 정지영은 본사니까 800번대 세금과 공과, 강영훈은 공장이구나. 공장이 정지영이네요. 500번대 세금과 공과. 강영훈은 800번대 세금과 공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5월 9일날 일반 전표에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금액은 454 5빵빵. 차변의 예수금, 대변에서 차변으로 227,250. 나머지 227,250은 500번대 세금과 공과 56250, 그리고 800번대 세금과 공과 171 빵빵빵. 이렇게 되죠.
세금과 공가명세서 할 때 중간 배당을 실시했고, 중간 배당은 배당 총액이 4,500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배당 결의일의 회계 처리가 있고, 그 결의한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 지급일의 회계 처리가 있다고요. 근데 7월 3일자에 배당을 결의했다라는 거야. 이건 이익을 처분하는 결의를 한 거고요. 지금 얘는 거래일 7월 10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배당 지급일에 대한 처리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7월 3일자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중간 배당금을 차변에 쓰고 대변에 아직 주는 건 아니니까 미지급 배당금. 그죠? 야, 그러면 봐봐요. 재무상태표에 가서 지금 제 시점에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보면 합산 안 가고 재무상태표 갈게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배당은 이익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에서 빼서 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 배당금을, 자, 자본의 감소, 자본 5가지죠. 자본, 대변에 있는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 잉여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빼서 줄 거거든. 여기서 빼서 주니까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려면 이익잉여금을 대변에서 차변으로 적어야 돼요. 그때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이 아니라 지금 중간배당금 계정 과목을 쓴 거고, 중간배당금은 이익에서 빼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변의 중간배당금은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이익에.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배당금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배당 결의일의 회계 처리를 참고해서, 배당 결의일 7월 3일이 배당 결의일이죠. 지금 뭐 하는 건데 배당 지급일 7월 10일자에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거야. 그래서 무턱대고 막 하면 안 되죠. 7월 10일 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었죠. 대변에서 차변으로 보내요. 4,500. 그러면서 돈 주죠. 보통예금, 은행, 국민, 은행 38070 0005. 나머지 소득세 뗀거 14%의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5.4%, 4,500에 15.4%면 이 금액이라고. 693만원이라고요. 요렇게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전자세금에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맡기신 금액 돈 24만원 들어온 거 보통예금, 거래명세서에 보니까, 자,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 다 있죠. 그죠? 요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하셔서 6월 10일자에 6월 10일자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0일 과세고요. 수량하고 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요거 계약금이구나. 6월 7일자에 가면 일반 전표겠죠. 이건 안 가도 되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돼 있다고요. 자,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서 유형은 10일 과세, 본명은 실크 벽지, 공급가액은 240에 부가가치 24만원, 거래처는 유형 인테리어.
전자 세금계에서 발행 입력하는 거 아니죠 이거? 그리고 3.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차변에 선수금 24만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24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전송 가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전송 6월 10일자에 한 건 있고요. 요거 전자 발행 확인, 발행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가셔서 매출 조회 누르면 한 건 있죠. 전송까지 끝내시면 여기가 전송 성공되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조회 누르면 전자 발행 이렇게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이죠.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 일반 벽지인데 뭐가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 단가를 13,000원으로 기재했어야 되는데 12,000원으로 기재했다. 오, 요거 우리 바로 저거 시험 보기 전에 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공급가액 날짜는 6월 20일자 클릭하셔서요. 수정 세금 계산서 우선 기재사항 차고 그래서 공급가액 및 세액이죠. 이렇게 확인 공가액 세액 이렇게 없애고 다시 일반 벽지 수량은 1000개고요. 단가는 얼마? 13,000원으로 확인. 그 두 건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셔서 6월 20일자에 두 건 전자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조회 미전송으로 해서 두 건 그래서 발행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도 전송 성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그리고 3번 요 얘기도 제가 그 학생 질문하면서 했죠. 그죠? 질문 받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고 부동산 임대계약서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있네요. 자료 1번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관련 서류다. 자료 2는 9월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1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주 임대료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임대인이 부담했으면 간주 임대료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에 뭐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9월 임대료에 대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선 전자입력입니다. 요거 9월 임대료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0901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잠깐 열어놓을까요? 7월부터 9월 메인 매출 전표 0901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은 뭐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0일 과세죠. 품명은 9월 임대료. 공급가액은 300에 30만원. 거래처는 은정 컨설팅. 그리고 전자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3. 그럼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임대. 자, 이때 전산회계에서는 이거 쓰잖아. 그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900번대 영업외 수익 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써. 몇 번대 쓸 거야? 400번대 쓸 거라고. 이 400번대 친구들이 누구야? 얘네 친구들. 계정 과목.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그죠? 이런 애들이 친구들이죠.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임대료 400번대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330. 보통 예금 국민은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2기 예정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시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2기 예정 7월부터 9월. F2 은정 컨설팅 층은 3층 301호였나? 3층 301호 사무실 145제곱미터 뭐 이렇게 돼 있죠. 3층 301호 주소는 뭐 구로동 어쩌고저쩌고. 면적 145 용도는 사무실. 그래서 TAT 1급은 여기에 주택의 간주임대료까지 나온다고. 주택은 우선 면세이기 때문에 임대 계산서를 발행할 거야. 그런데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한다고요. 그죠? 자, 임대 기간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보증금은 1억 5천이고요. 월세는 300만 원입니다. 그럼 간주 임대료는 221 917. 월세는 300이죠. 월세 300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 아까 10일 과세라고 입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일 과세는 여기 아까 이렇게 10일 과세라고 입력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요 부분에 표시가 된다고. 300만큼 늘어났죠. 30만큼 늘어났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금 한 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한 거고요. 세 번째가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래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며칠로 해야 될까 이거는? 얘는 그 과세기간은 말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9월 1일이 아니라 9월 30일 날 하는 거예요. 이때 과세되는데 증빙은 없어. 그때 쓰는 키 유형 14 건별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은 221917이죠. 엔터 치면 이렇게 돼요. 다시 와서 221917로 바꿔. 그리고 10% 22191 이렇게. 간주 임대료는 거래처 일반적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해서 상관없을 거야. 3호남 누르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 허수죠. 필요 없잖아. 차변으로 돌려. 그래서 22191 이게 필요한 거야 우리는. 그죠? 이것만큼을 부담하는 자의 뭐라고 처리해? 세금과 공과 800번대 22191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두 개 다 이제 반영되겠죠. 부가가치 신고서 가셔서 얘는 10일 과세는 여기 14 건별은 과세 기타란에 4번에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4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작성. 첫 번째 기계장치 세금 계산서 50일 과세 기계장치. 두 번째 와우 건물 증축 공사 기성 청구 자료. 이미 완성된 금액의 청구 자료를 기성이라 그래. 기성고 공사 기성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건축
증축공사 기성고 1차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개정 과목 뭘 써야 되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건설 중인 자산 쓰는 거죠. 얘는 기계장치 쓰는 거고 로봇 포장기. 얘는 건설 중인 자산. 세금계산서 둘 다 50일 과세야. 세 번째 비품. 개정 과목은 나왔죠? 비품.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현과. 매입 현가죠. 자료 설명 보시면 자료 1은 제조환경 개선 프로젝트 일환으로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한 거다. 외상키 누르면 안 돼요. 미지급금이야. 50일 과세. 두 번째는 공장 건물 증축공사 기성 청구, 완성도 청구라고 되어 있죠. 딸은 전자세금 계산서. 대금은 11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자료 3은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용할 제본기 구입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 현과고요. 제본기는 아까 전에 개정할 못 쓴다고 됐어요. 위에 비품.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전자세금 전자 입력을 하고. 2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하고. 2기 부가가치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우선 얘만 하면 거기다 끝난 거죠. 자, 메인 매출 전표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죠. 첫 번째 거 뭐라고요? 50일 과세. 두 번째 거 50일 과세. 하나는 기계장치, 하나는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얘는 현금 영수증 과세니까 60일 현과. 개정 과목은 비품.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의 요 부분을 항상 AT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첫 번째 거 11월 9일날 50일 과세. 품명은 로봇 포장기 7,000에 700. 거래처는 준경 기계 전자.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 장치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외상이죠. 미 지급금 7,700. 이렇게 되죠. 로봇, 로봇으로 만드는 포장기 기계가 봐요. 두 번째 건물 증축공사 11월 14일날 50일 과세. 분명은 거기 건물 증축공사 기성 1차 그거 쓰시면 돼요. 금액은 1억 5천에 부가가치 1,500. 거래처는 공급자는 승민건설인가 이거? 그래서 승민건설 전자입력. 3 들어오면 여기를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는 미 지급금 1억 6,500. 그리고 12월 7일날 얘는 현과죠. 60일 현과. 분명은 제본기. 공급가액은 143만원 입력하면 130가 13만원. 거래처는 규리전자. 그리고 얘도 얘 현금이네. 1현금 누르면 대변에 현금 떨어지고요. 차변에 부가세 대금과 원재료를 뭐라고 바꿔요? 비품이라고 바꾸시면 되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 것까지 여러분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10월부터 12월이죠. 두 가지 거래는 두 가지 거래. 여기에 고정자산 아까 7천만원짜리 있었고요. 그죠? 1,500짜리 두 개잖아. 7천하고 1,500, 아니 7천하고 1억 5천. 2억 2천에 2,200. 고정자산 매입분. 또 카드 현금 영수증은 우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그 중에서도 비품이었죠. 고정자산 매입분 여기에 온다고요.
요렇게 입력하고 뭐 하자라는 거였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 작성하고 이기 반영하시오. 지금 봤죠? 반영한 건. 그러면 매입매수점표 입력하면 되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가볼까요? (10월부터) (12월) 불러오기 건물 건설 중인 자산 기계장 다 있죠? 확인.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불러오죠. 그죠? 결산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 수동결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외화평가네 이거. 장기차 입금 현황입니다. 시설자금이고요. 7,300 이자율 5%짜리 만기가 2021년 12월 21일 최종 이자 지급은 12월 21일 뭐 하자는 거야? 이자 지급하는 거네. 회사는 최종 차입금에 대한 최종 이자 지급일까지 이자를 보통 얘기하면 이체해서 지급했다. 이때까지 그리고 나머지는요 계속해서 봐봐요. 이자를 지금 얘가 무슨 얘기냐면 12월 21일까지는 돈 줘서 보냈대요. 이자로. 그 요 부분이잖아. 12월 31일까지 며칠 열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지금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지급하는 게. 그래서 최종 이자 지급일과 결산일의 차일 일수를 경과일수라고 해서 10일이고요. 이거만큼 자 이자 계산해 볼게요. 7,300에 5% 곱하기 이 연이자율이니까 365분의 며칠 10일 이만큼이 요거 나오나봐요. 10만원. 그래서 이거만큼을 일반전표에 분기하는 거죠. 12월 31일에 차변의 이자 비용 1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10만원 이렇게 한다고요. 자 거꾸로 얘가 대여금이면요 그러면 대변의 이자 수익 10만원 차변의 미수 수익 10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자 수익이면. 하나 더 질문. 와 법인세 나왔다. 법인세. 우선 법인세는 37527,870이고요. 요거 전산세무 프로그램 세무사랑이랑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 그죠? 제일 먼저 중간이납세액과 선납세금 계정 이거만큼을 찾아서 뭐 어디든 가서 상관없지만 합잔 가서 찾을게요. 저는 합잔 12월 31일 컨트롤 F 눌러서 선납 엔터. 그럼 선납세금 치면 얼마 있어요? 12284,070 있죠. 요게 전산세무는 프로그램 컨트롤 F 눌러서 그 옆에 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반 전표 와서 차변에 이것만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법인세 등 12284,070 대변의 선납세금 12284,070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31일날 1월부터 12월이죠. 1월부터 12월 컨트롤 F 눌러서 원래는 이렇게 선납 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냥 쭉 끌어서 선납세금 여기 있을 거야. 법인세라고 처리한 거. 나머지 금액 있죠? 37527,870에서 37527,870에서 얼마 뺀 거? 12284,070을 뺀 나머지 금액
2,524만 3,800원만큼을 어떻게 여기다가 적으면 된다고요? 25 243800 이렇게. 그래서 법인세가 얼마가 되게끔 37 527 870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뭐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이렇게 누르고 잠깐 일반 전표 가서 확인할게요. 12월 31일 확인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법인세 미지급 세금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위쪽에 우리가 분개한 거 여기 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회계 처리를 합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인세 37 527 870 대변에 선납세금 12 284 070 대변에 미지급세금 25 243 8빵빵 이런 분계가 된다고요.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서 처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법인세는 37 527 87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조의준과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됐고요. 이승현은 일용근로소득이 550 있고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 과세, 종합과세 없고요. 은행예금 이자소득도 2천만원 초과하지 않죠. 무조건 분리과세네요. 자녀는 모두 수입 없고요. 조은하는 청각장애인인데 사업소득금액이 1,500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라는 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죠. 이게 사업소득금액이야. 사업소득에서 사업 필요금 뺀 거 사업소득금액 100이 넘죠. 그죠? 조은하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요건이 크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급여 조이주님 본인 공제 가능하고요. 배우자는 아까 이승현 님이었는데 근로소득이 550이네요. 근로소득이 550이야. 얼마까지 괜찮다고요? 500까지 괜찮죠? 그죠? 일용근로소득. 왜 이거만 보고 그래? 일용근로소득이죠?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죠? 그죠? 그래서 공제 가능하네요. 배우자. 주민번호나 뭐 이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현. 그 다음 어머니 김옥란님. 김옥란.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 60세 이상이시고요. 그죠? 그리고 42년생이시면 경로우대도 가능하죠. 김옥란님. 이렇게 되고요. 조민준은 직계 비속입니다. 조민준 직계 비속 20세 이하고요. 07년생이면 소득은 없죠. 조민준. 또 직계 비속 조미나 20세 이하.
미나도 소득 없죠. 그리고 조은아 형제자매. 형제자매인데 장애인이죠. 근데 사업소득이 소득금액이 100이 넘잖아요. 형제자매 공제받을 수가 없죠. 부입니다.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급여 명세서 기본급하고 상여 설정된 거 사용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시내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요거 과세죠. 기본급 자가운전 보조금, 기본급 상여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가 되네요. 식대요. 월 10만원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지급하고 별도의 식사 및 기타 음식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거 뭐야? 비과세죠. 연장근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거 비과세죠. 그래서 연장근로 나오면 이제 여기서 얘가 이 얘기 할 거예요. 이민준 사원 총 급여 2,400만원. 이민준 사원 2,500 이하 급여 지급 해당 월 25일 사회보험료 자동 계산한 거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 아니다.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시오. 이민준님 사원 등록에 가서 여기 하라는 거죠. 비과세 여부 뭐라고 해요? 여라고 해놔야죠. 직전 연도에 총급여 2,400이니까 2,500 이하. 연장 근로 비과세 여. 이민준님 이렇게 해놓고 급여자료 입력하셔서 수당공제 등록에 기본급 상여 과세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아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였죠. 그리고 식대는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다른 건 입력할 거 없었습니다. 그죠? 확인. 급여 지급 25일이죠. 매월 25일. 10월분. 구분은 급여로 선택할 것. 2018년 1월 10월 25일 요렇게 열리고요. 이민준 사원님 기본급 350 자가운전 보조금 15만원 식대 생산직 10만원 연장근로 30만원. 자 보세요. 이민주님 연장근로 아까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라고 해놨었죠. 이거 과세될 것 같아요? 비과세될 것 같아요? 이거 과세돼. 그러니까 거기서 비과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비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직전 연도 2,500 이하 총급여 2,500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 이하여야 돼요. 지금 한 350이나 돼. 그러니까 비과세라고 해놔도 여기서 과세된다고요. 자 이민주님 먼저 바꾸어서 최성일님 350 자가운전 보조금 15만원 식대 10만원. 당연히 이분 연장근로수당 사무직이기 때문에 과세되겠죠. 그죠? 비과세되는 건 식대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저거 사용하시면 되죠.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0월부터 이렇게 열어주시기만 하면 되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자 그리고
연말정산. 연말정산 최이나 출생신고서가 있고 출생신고서, 국세청 출생신고서, 연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보장성 보험료 최대현 그리고 최대강. 보장성 보험료. 자, 보험료 최대현은 본인이고요. 보장성 보험. 최대강은 아버지인데 정년퇴직이고 무직상태시랍니다. 그러면 최대강님은 주민번호만 확인하시면 우선 아무 없으니까 최대현님, 아버지 최대강님 기본공제 되시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므로 요거 두 개 다 공제되는 거잖아. 두 개 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다시 급여 어디 가니? 없네. 다시 하지 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소득공제 왜 안 나와? 탭에서 최대현님, 본인의 보장성 보험이죠. 최대현 본인의 보장성 보험, 거기 국세청 마크 찍혔죠. 100만원. 어차피 최대강님 거는 100만원 한도로, 100만원을 한도 12%죠. 그죠? 100만원 이렇게. 그럼 정산명세에 가서 보시면 (100만원을) 한도로 12%. 그죠? 다시 오셔서 의료비가 이게 산후조리원이 꼈죠. 그죠? 이거 올해서부터 산후조리원 공제되는 부분들이 한도 내에서 있는데 이건 좀 시험에서 암튼 그래서 의료비 15만원짜리는 최인아님 의료비고요. 15만원. 나 왜 이렇게 돼있지? 뒤집어져 있지. 의료비. 하나는 김세정님 의료비죠. 그죠? 산후조리원 요게 껴있었네. 그래서 이건 의료비 공제됩니다. 한의원 안경은 얼마까지야 이거? 50만원까지죠. 근데 한의원 이 15만원은 무슨 의료비예요 이거? 보약 여기 써있네. 보약은 안되고요. 그죠? 이거 50만원까지인가.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관건이 되네 이게.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어떻게 할지는. 자, 아무튼 그러면 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70만큼 입력해야 되네요. 그죠? 570만큼 한 건으로 입력하는 건가 이거? 두 건 배우죠. 한 건으로. 그래서 김세정님 의료비 의료비 증빙코드 국세청 한 건으로 해서 570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최인아님 의료비 소아과 15만원 직계 비속이죠. 그래서 직계 비속 국세청 한 건 15만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부금 김세정님 기부금이죠. 김세정님 금방 아까 배우자 아니었어요? 그죠? 배우자. 연령 요건 검토 안 하지만 소득 요건 검토하는데 김세정님
소득 없죠. 아까. 그러면 김세정님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공제가 됩니다. 요거 기부금 입력하는 거. 기부금 여기서 입력하는 거죠. 그죠?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과 관련해서 자 보통은 소득공제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그래서 기부금 관계 배우자 확인. 기부차 사업자 등록번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116 요거 나와 있네요. 82 14426 상호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유형은 법정 기부금 10번 건수 1건 금액은 144만원 요렇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기부금 조정 명세 여기죠 그죠? 그래서 공제액 계산 정산 명세 해서 공제 정산 명세 반영 요거 누르면 이 금액이 이렇게 온다고 했죠. 기부금 법정 기부금 21만 6천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됐겠네요.